그리고 시즌권을 잠깐 이제 들여다볼 건데 이거 좀 제가 좀 키워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의견이 지금 또 비싸지고 여러 가지 문제까지는 아닌데 점점 간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시즌권이 사전 가입이 그러니까 기존 회원 갱신이 2월 2일부터 2월 6일, 일반 가입이 23일부터 27일 순인데 다 이제 온라인에서 한다고 하고, 선예매는 온라인인데 2월 9일부터 13일 동안 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시즌권 멤버십 갱신, 그 다음에 선예매 멤버십, 그 다음에 시즌권 일반,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자, 그렇고 이제 멤버십 가입비가 이런데 작년 값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다로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참 중앙 탁자석 300만 원, 306만 6,800원은 살벌하네요. 예, 그리고 일루 내야 필드도 100만 원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작년까지는 1루, 3루가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시즌 중에 일반 티켓 가격도 1루가 3루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꽤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든 생각이, 이러면은 3루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통 3루 내야 상단에서 항상 보면서 영상 찍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의 어떤 존을 사수할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느낌인데 고민이 빠집니다. 홈팬들 더 내라는 거다. 올해 유니폼은 변경 안 된다고 얘기를 제가 그 야구부장님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경기 기준이라는데 싸진 않죠. 비쌉니다.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전들이 있는데, 선물 제공인데 작년까지는 그 3루 내야석도 어센팅 유니폼 교환권이 줬었거든요. 근데 또 올해부터는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거를 보고서는 이 돈이 10만 원 차이인데 3루 내야석으로 가면 유니폼 교환권을 주니까 그러면 3루 내야석을 잡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어차피 그 중앙 상단과 3루의 그 경계선 쪽에 보통 앉기 때문에 이러면 만약 시즌권을 끊어도 중앙 상단으로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고, 게이트 라운지 이런 건 늘 있던 거고, 레드데이 배포물 무상 제공, 이게 제법 크죠. 왜냐면은 저때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보통 티켓 값이 올라가니까, 뭐 그게 레드데이가 1년에 몇 번 정도 했었죠? 한 6번 정도 했나? 더 했나? 6번은 더 했던 것 같다. 한 9번 하나요? 아무튼 그것만 잘 챙겨도 한 10만 원 상당히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예매 멤버십 자격 제공, 저것도 뭐 친구들이나 갈 때는 제법 좋은 방법이고, 야구도 못한 팀 시즌권 가격이 왜 올라간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야구장이 똑같이 낡았는데 스폰서 킷이 바뀌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위비 플레이 바뀌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들은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지 탈출하나요? 네, 뭐 형지 탈출하는 거랑 디자인은 사실 상관없긴 합니다. 스폰서 킷은 말 그대로 스폰서 킷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루 상단 12,000원을 받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훨씬 더 쌌죠. 아이고, 하여간 뭐 안 오르는 게 없지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팀홈런 100개 넘기겠죠?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짐색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짐색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일단 뭐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짐색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어떤 야구 보는 가방으로서는. 그러니까 저게 각이 안 잡히니까 뭐 가볍게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짐색을 저도 한 개를 샀습니다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짐이 많이 안 들어가고 각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울퉁불퉁해지고, 그래가지고 형제 원단 진짜 질에서 바뀔 때까지 안 사는 중인데 바뀌나요? 근데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형지 타이 형지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했나? 근데 이게 어센틱은 재질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푸페가 진짜 안 좋죠. 푸페를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는데, 바뀌면은 약간 억울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또 모릅니다. 형지를 벗어난다고 과연 형지보다 더 나아질까? 그러한 생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 형지를 한다? 더 나아지나? 형지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을 2년만 하진 않지. 모네도 2년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형지 끝난다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 아디다스 시절이 그리프입니다. 그쵸. 아디다스 시절이 유니폼 일단 소재가 좋았죠. 재질이 진짜 좋았죠. 그렇고 뭐 시즌권 얘기는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혹시 할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센틱보단 푸페가 낫다고 보는 1인이다. 그런가? 저는 일단 이게 광고 패치 호불호에 따라 다르다.
게 큰 것 같아요. 일단 26년 유니폼 소재가 바뀐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똑같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형지에 대한 불호는 왜 있냐면 일단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위브플레이가 형지의 스포츠 브랜드로 런칭하긴 했는데 근본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됐건 스포츠 브랜드여야 뭐가 납득이 되는데 형지는 교복이죠. 교복이지 교복. 그렇다 보니까 제일 일단 불호가 생기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뭐 필라, 데상트, 아식스 뭐가 됐든 아무튼 스포츠 브랜드는 좋겠는데 롯데는 유니폼 스폰서가 왜 저 모양인지 그나마 카파는 양반이었죠. 롯데의 키 스폰서 역사. 자, 위비플레이 그다음에 카파, 콜핑 앞에 뭐였죠? 콜핑 앞에 하드 스포츠였나? 하드 전이 아디다스인가요? 제 기억으론 이런데 이 중간에 뭐가 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포스는 키키 스폰서는 아니고 그냥 제작사였죠. 그 레플리카 제작사였고 ATC 맞네 ATC 아니네 카파 때 ATC가 같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키 스폰서는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ATC는 요거가 붙은 적은 없죠. 네. ATC는 유니폼 제조사로 이제 카파가 키 스폰서일 때 같이 들어갔던 것 같고 지금 세영님 수원 삼성이 아디다스 자이크로가 뭐죠? 자이크로로 갔다가 욕먹고 다시 푸마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스포츠 팀인 스포츠 브랜드를 하는 게 맞죠 사실 근본적으로. ATC는 그쵸 모자에만 로고가 붙었었고 유니폼에는 로고가 뭐 있진 않았습니다. 자이크로 지금 없어졌어요. 전 완전 난생 처음 들어본 브랜드여가지고 이거 뭔가 했네. 2017년에 30억 원에 계약을 했었군요. 예. 내셔널리그 자이크로와 5년 연속 계약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찾아보니까. 근데 뭐 2019년에 망했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이키가 제일 좋은데 근데 참 좀 역설적인 게 정작 나이키는 가장 가난한 히어로즈가 쓰고 있음. 이것도 좀 재밌죠. 히어로즈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윤성민 선수 마무리 전향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필승조 역할을 잘 해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김원중 선수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들어눕고 이런 거 아니고서는 올해까지는 뭐 김원중 선수가 부동의 마무리로 뛰는 게 저 맞다고 봅니다. 계약 3년 차부터 조금씩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히어로즈 나이키는 다른 구단과 달리 용품 지원 규모가 적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가? 유니폼을 많이 팔기 위해서 나이키를 영입한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키 스폰서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붙여줘인데 히어로즈는 많이 팔게 제발 붙여줘 이 반대인가? 약간 요런 느낌 같기도 합니다. 보통은 스폰서에서 제발 붙이게 해줘인데 히어로즈는 반대로 나이키를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요런 느낌일까요?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그냥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한기를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암흑기 때 클럽 문화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클럽이건 뭐건 사실 야구만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는 뭐 클럽 가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뭐 그냥 클럽을 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합법적인 선 아니라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야구만 잘한다면. 그러니까 본업에 영향을 안 준다면 근데 본업을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결국은 뭐 스포츠라는 게 결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저 잘하는 선수가 클럽 가고 성장 내면 뭐 아무도 뭐라 안 하죠. 선수단 클럽이요? 클럽 하우스 분위기.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클럽 하우스 분위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클럽 하우스 분위기는 선수 아니면 알 길이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본 선배가 거의 없다. 우승 경험 해본 선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을 공유할 사람이 거의 없다가 제일 크죠. 오늘도 롯데는 야구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롯데는 성실껏 챙겨줬는데 또 구단에 계셨으면은 뭐 잘 아시겠네요. 근데 뭐 영상 돌아갈 때는 사실 사람이 100% 어떤 있는 그대로 모습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카메라가 도는데 사람이 어떻게 의식을 안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현대에 2년 계셨어요? 또 역사의 산 증인이셨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져도 되겠습니다. 제가 야구단에 계셔 보셨으면은 뭐 당연히 저보다는 현장을 더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도 전준우, 김태혁, 김상수 선수죠. 전철원, 전민재 끝 아닌가요? 그렇게 되나요? 최홍라 치어가 나가요?
치어리더야 뭐 사실 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니까. 최홍라 치어도 2년 있었나요? 그래도 꽤 오래 있었네. 다시 대구로 가나?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회사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최홍라 치어리더가 소속된 회사가 이제 계약을 다른 팀이랑 했겠죠. 그렇고 거북이님 아시안 게임 차출 희망 선수. 이거는 사실 다음 나오는 게 최준용, 정현수, 이민석 이렇게가 그거 아닌가요? 근데 투수 3명씩이나 보통 안 갈 거라서 최준용 선수 결국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인 것 같고 이호준 선수도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보여준 성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죠. 롯데 아이고 오늘도 롯데님 그때 원정 오면 애들이 기가 죽어 있는 게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뛰는 게 보였어요. 현대 때면은 한창 또 못할 때니까 아무래도 그런 패배 의식이 팀에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겠죠. 이호준 선수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준 맘입니다 제가. 저는 호준 맘입니다. 시즌 중에 방송 보셨으면은 제가 이호준 선수 끝내기 시대 거의 울고 있습니다. 예, 울고 있는데 악겜은 금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악겜 금메달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대만이 예전의 대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차출이 문제가 아니고 금메달 따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는 생각이고 오늘도 롯데님 전준호 선수랑 롯데 이야기하던 게 생각이 난다. 그 시절하고 별 차이가 또 없으셨나 보네요. 거의 현대 마지막 즈음에 계셨던 것 같네요 느낌이. 2006년 7년 대만이 풀전력으로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는 힘듭니다. 대만이 국내파 풀전력으로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마이너리그까지 나오죠. 굉장히 또 많은 거 보셨겠네요. 현대 마지막을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게임 일본 프로설도 계속 나오는 일본 아시안게임 일본 프로 차출설 또 있긴 한데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긴 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힘을 좀 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리그를 하고 있으니까 리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선수를 빼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예. 오늘 롯데는 박진만 감독하고 친구시군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또 많은 걸 알고 계시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뭐 현장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하고 인연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야구 팬으로만 남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도 그냥 저는 이게 팬으로만 남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마음 편하게 못 볼 것 같아요 야구를. 자 그렇고 일본 야구협회는 프로급에 내보내고 싶은데 NPB 구단 쪽이랑 협의가 나낭이란 소리가 있더라고요. 걔네는 군면제가 없으니까 구단을 보내기 싫은데 뭐 당연한 얘기이고 일본은 실업 야구죠. 그 진짜 사회인 야구 선수가 아니고 사실상 실업이죠.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사회인이고 회사 소속으로 뛰는 선수들입니다. 옛날 실업하고 똑같이. 오늘 롯데님 저도 이제는 순수한 팬입니다. 근데 또 뭐 현장에 계셨으니까 조금은 그런 다른 점이 또 있지 않을까. 완전 생 야구단과 인연이 없는 사람하고는 또 좀 다르시겠죠 아무래도.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WBC 준결승까지는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요? WBC는 이제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가 됐죠. 4강은 언간샘심이고 조별리그 통과만 하면 좋겠다가 현실적인 목표가 돼버렸는데 수원 원정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일본한테 코이드만 안 당해도 결국 또 얘기 나오는 게 일본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본전 7시 다음날 대만전 12시 일본전 버려야 되는데 한일전이 그게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버린다는 게. 근데 상황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 버리는 게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데 지난 대회까지 이제 한국 대표팀이 어떤 메타인지가 안 됐다. 일본전 정우주 나오면 일본이 이강호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일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일본전에 그런 힘을 다 쏟아붓는 게 너무나 좀 무모한 건 사실이에요. 19시 게임하고 다음날 12시 대만전인데 일본전에 뭐 진짜 어떤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겨도 다음날 대만전이 쉽지 않아 지는 거고 다 때려 박았는데 지면은 다음날 대만전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우리가 계속 조별리그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한의전이라는 게 한의전을 어떻게 편하게 보냐가 되니까 WBC나 프리미어 저도 뭐 옛날만큼 감정이입이 크게 되진 않고 또 아무래도 이번 대표팀은 또 롯데 선수들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도. 물론 뭐 대회는 다 보겠지만 좀 그런 것 같고, 윤성빈 선수는 올해 안 가면 이제 면제다. 뭐 그거는 뭐 카더라 통신으로 다들 장기 대기 면제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훈련소 갔다가 빠꾸 된 지 3년이 넘지 않았나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장기 면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구에 제일 중요한 거 기싸움, 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겁을 안 먹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기싸움이라는 게 결국 실력에서 기반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기세죠. 예, 기세인데 이게 뭐 저도 야구를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뭐 제가 알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는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제전도 옛날만큼 재미가 없다. 근데 국제대회 재미없는 거는 간단합니다. 한국 팀이 못하니까. 간단하지. 한국 팀 못하니까 재미가 없죠. 예, 한국 팀이 잘하면 재밌겠죠. 근데 국가대표팀 나가면 맨날 국제대회 하면은 항상 매트릭스 빨간 약을 먹고 오고, 그리고 크보 개막하면 파란 약 먹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키 때가 제일 충격이 컸죠. 그때 이제 구속혁명이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일어나가지고 다 155, 160 던지는데 우리는 150 던지고 비비거리고 있으니까 이 같은 야구 보는 게 맞나 싶었고, 지난 WBC 뭐 4강 결승 이런 대회들 보면은 같은 스포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수준이 높았거든요. 뭐 1호 프리미어도 벌써 12년 전 얘기고요. 시간이 뭐 물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 82년생 황금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는. 너무 잘했어, 그 사람들이. 노리모토, 오타니 선수가 있을 때 손도 못 대다가 이제 노리모토 선수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공이 쉬워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오타니 선수가 한창 팔팔할 때였는데 이대호 선수가 말했잖아요. 시즌 때는 그런 공 안 던진다고. 근데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는 거 느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지난 때 음주 논란이 있었죠. 오타니 그대로 내뒀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났지 않을까요? 8강에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좀 선전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대표팀에 지금 또 악재들이 김하성, 송성문 선수가 또 빠지면서 더 힘들어졌죠. 미국 가서 주사위 6두고 중남미 팀 한 팀이랑 북산에. 근데 좀 저는 WBC에서 좀 그 중남미 팀하고 경기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WBC 조편성 자체가 지극히 미국 위주다 보니까 맨날 보던 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이드패를 당할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푸에르토리코 이런 팀들하고 붙는 것 좀 보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2009년에 붙어봤는데, 물론 지금은 완전 다른 구성이겠지만 베네수엘라나 그러니까 좀 진짜 그 중남미 진짜 애국심으로 뛰는 선수라고 붙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코이드 게임 해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남미 선수들은 진짜 애국심으로 뛰는 게 보이죠. 그 WBC를 리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니까요, 그 선수들은. 그래서 그런 파이팅이 너무 멋졌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WBC는 2000 그때가 언제지? 푸에르토리코 우승이 14년이었나? 하여튼 몰리나 진짜 원맨 캐리 푸에르토리코 우승, 이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포수 한 명이 지배할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한 대회였어요, 그 대회가. 일본이 투수력이 워낙 좋아서 그렇긴 한데 경기 자체는 중남미 팀들이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런 파이팅이나 경기장 분위기도 확실히 열기가 대단하고, 네덜란드도 괜찮은데 그 네덜란드를 이끌었었던 정보근이 롯데를 지배한다. 그런 말씀은 벌써부터 포수 한 명이 우리도 지배를 많이 했죠.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인데 정보근 선수가 약간 거의 방송에서 웃음 치트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름만 나오면 웃기네. 투수볼배합 AI로 하면 어떨까요? 뭐 못 쓰게 하겠지만 뭐 그런 걸 테스트로 한번 해보면 재밌긴 하겠네요. 약간 그런 테스트 경기를 한번 해가지고 대부분이 올해 2년 양의지처럼 할 수도 있지, 야구 모릅니다. 물론 모르죠. 그 23년 버스터 보근 모드가 1년을 간다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저 버스터 보근 모드가 한 달 반 정도 됐나? 근데 시즌 성적도 다 좋긴 한데 한 달 반, 여름 때 한참 미쳤었어요. 한여름 때는 진짜 양의지였는데 우리 팀 포수들 다 야구 진짜 못하는 느낌이네요. 종덕, 준열, 준태복은. 근데 뭐 야구 못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저 선수들이 못하는 바람에 못하는 이름이 된 거죠. 뭐 야구 잘하는 이름, 강민호, 양의지도 이름상으로는 막 그렇게 막 기운이 대단하진 않은데 그냥 선수가 잘해서 잘하는 게 된 거죠. 이거 지난 라이브 때도 얘기했던 나 원탁 등짝 송구 아직도 생생하네요.
베네수엘라 2009년에 했었는데 그게 벌써 17년 전이니까 그때 뛰던 선수들은 다 은퇴했죠. 다른 팀이 됐겠죠. 그때도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더 좋은 투수가 있었는데 괜히 결승전 간다고 2번 투수 썼다가, 그러니까 그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투수를 아낀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때 킹 펠릭스가 있지 않았나요, 베네수엘라에? 킹 펠릭스 있고 그때 우리 실바 있었는데 킹 펠릭스를 안 내고 실바를 내가지고 털렸단 말이에요, 한국한테. 아끼다 똥 된 거예요. 야구 이 단기전에서 투수 아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래서 킹 펠릭스 아끼고, 킹 펠릭스가 참 무관맨인데 거기서 WBC마저 무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WBC도 월드컵처럼 추첨. 근데 그게 WBC 자체가 메이저리그 사무국 주최다 보니까 일단 대진 자체를 미국이 무조건 4강 들어가게 짭니다.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돈을 우리가 내던지 뭐 어쩔 수 없죠. 메이저리그에서 대회를 주최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킴 펠릭스가 사고로 운명을 했나요? 그게 다른 사고로 이제 그런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요트 타다가 돌아가신 분 다른 분일 거예요? 예. 킹 펠릭스는 잘 살아 있습니다. 그 호세 페르난데스가 그렇게 운명을 했죠. 그 마이애미에서 떠오르던 그 호세 페르난데스가 운명을 했고, 킹 펠릭스는 잘 살아 있습니다 지금. 네, 멀쩡하게 계신 분을 보낼 뻔했네요. 호페는 한참 3년 차였나? 진짜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죠. 킹 펠릭스는 아직 40밖에 안 됐습니다. 네, 아직도 나이가 별로 안 많아요. 물론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네, 명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20.6%에서 46.1%로 올랐는데, 이런 페이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원클럽맨인데 시애틀이 워낙 약팀이었어가지고 승수에서 손해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이영상 퍼펙트 게임, 그리고 요한 산타나가 첫 턴 광타를 해서 원클럽맨이고 약팀 에이스라는 가치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 WBC 얘기가 나오네. 2009년 WBC 때 2경기 8.2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에르난데스를 대표팀에 쓰려고 기용을 안 해가지고 아끼다 똥이 된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하는지는 얘기가 없네요. 지금은 그냥 쉬나봅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이게 저게 싫어가지고 WBC 그 메이저리그가 맘대로 하는 거 싫어서 만든 게 그 일본 MPB가 만든 프리미어 12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은 더 심했다. 네, 뭐 프리미어 12도 특히 그 1회 2회 때는 일본의 어떤 일정 폐악질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초대 우승을 한국이 해버렸다.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는 프리미어 12가 어떻게 해도 일본이 우승하는 대진표를 짜놨는데, 그리고 뭐 운영 방식도, 근데 한국이 우승함,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폐악질이 심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칙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프리미어를 이제 한국이 우승을 했죠. 뭐 지디 마음대로 준결승 일정도 땡기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한국이 초대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아주 그 잔꾀를 참교육을 했죠, 전략으로. 월드컵도 우루과이 영원히 기억되니까. 프리미어 12도 그 참가팀이 늘린다고 하죠. 12 참가팀 늘린다고 하는데 18개라고 늘린다고 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프리미어 12에서 대회 이름이 바뀌겠죠? 프리미어 뭐 18, 16, 18 뭐 이렇게 바뀌나? 독일도 프로야구 뭐 세미 프로긴 하지만, 네, 어쨌든 리그가 있기는 하고 유럽 팀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WBSC에서 만든 건 맞는데 일본 자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무위키를 좀 같이 볼게요. 제가 막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보자. 너 자세한 소식이 없네. 근데 MPB에서 거의 만든 대회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BSC 자체가 일본 입김이 굉장히 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승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렇게 가져갔고, 지난 대회 때 대만 우승이 굉장히 그 의미가 컸죠. 굉장히 대만의 어떤 높아진 야구 실력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그런 거였고, 대만이 일본을 잡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굉장히 야구 팬으로서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대만은 그때 국경일을 선포했었죠, 우승하고.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 선포를 했죠, 우승하고 다음날. 그래야만 하죠. 야구로 일본을 이기는 게 처음이었으니까 대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갑자기 떡지 어쩌고 분이 나타나셨는데 도배를 하시네. 도배는 제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만 쓰시고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도배시네. 차단해야 되겠다. 이 뭔 뜻이지? 이 도배기 때문에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고? 아하. 자, 숨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배는 안 됩니다. 도배를 하면은 모두에게 이제 해롭기 때문에 도배는 제가 막도록 하겠고, 신고를 했는데 계속 도배가 되네요. 자, 도배 나가셨죠? 갑자기 등장해서 큰 웃음 주네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좀 소름 돋는 게 그 WBC 프리미어 12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보신가? 좀 놀랍다. 뭐지? 이분은 계정일까요? 아니면 사람이신지 모르겠는데 소름 돋네. 이분 거 들어가 보니까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일본 분이실까요? 개 무섭네 진짜. 아니, 제가 이 WBC 이분 채널로 들어가 보니까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중화돼 있는 거 보니까 대만 분이신가 보다. 대만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중화민국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대만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대만은 제가 칭찬을 했는데 왜 안 좋아하시지?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제가 대만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왜 긁히셨지? 근데 이게 실제로 프리미어 12 대만 우승했을 때 제가 방송 리뷰를 했거든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만 분들이 프리미어 12 결승전 리뷰 방송을 되게 많이 보시고 댓글로도 번역기 돌려가지고 남기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자동 번역 이런 거 다 되니까 뭐야 이거? 또 바꿔가지고 오셨네. 자, 제가 숨김 처리를 했습니다. 같은 분 아니에요, 같은 분? 청이가 또 왔어. 코리아 윌 그냥 뭐 대만한테 한국이 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쇼츠 가기 한 개 시계 뽑히네. 이게 대만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뭐 타이완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만을 언급하면 안 되는군요. 무슨 그거 같네요. 무슨 분신사바도 아니고 무슨 부르는 의식 마냥 대만 얘기하면 대만 뭐야 이거 오네요. 아무튼 다소 좀 근데 진짜 얘기하자마자 오는 거 너무 웃긴데요. 이제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생각도 못한 이슈가 생기면서 좀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또 왔어. 아무래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지 이제 저분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애청자는 애청자네요. 이게 아이디가 몇 개이신 거지? 그러게요. 방송창에만 보이게 하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외국어를 못해가지고 저분한테 어떤 리액션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방송에만 뜨게 할 수도 있군요. 되게 신기하네. 자, 아무튼 어차피 이제 할 얘기도 다 떨어져가지고 저 똥 이모티콘이 진짜 킹 받네요. 근데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3렘의 2장이라 너무 애매하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하죠. 근데 또 4장으로 하면은 또 선임이 아닌 분들이 그런 야구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분을 막을 방법이 안 보여가지고 시간도 지금 거의 자정이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G는 4장까지다. 근데 사직은 또 이게 특징이 거의 다 홈팬이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직만의 그런 좀 특징이죠. 원정팬이 거의 없다는 거. 아무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슬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이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아마 제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때쯤에 또 좀 소식 모이면 또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또 저는 뭐 3, 4일 후에 또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슬로건 바뀌어가지고 근데 다행인 게 스프링 캠프 슬로건이라고 하니까 브레인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에임 하이. 이거 미치겠네. 어떻게 해도 멋있게 이게 안 외쳐져요. 에임 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투원투지 에임 하이 이렇게 해야 되나? 드림 하이 톤으로밖에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애매하이. 에임 하이 약간 이래야 되나? 그냥 투원투지랑 붙여줘야겠습니다. 투원투지 에임 하이 롯데 자이언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